안녕하세요. 샹하이 자정이 진지여행과 떠나는 중국 자여행. 오늘은 2021년 처음으로 열린 상해의 차박람회를 같이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작년이나 이전에 비하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5월 21일이 인터내셔널 티데이였잖아요. 그때 항저우에서 큰 행사도 있었고 또 차박람회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많은 회사들이 항저우 박람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상해는 좀 적게 참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있는 그 차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사실은 상해는 인구가 많고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매력적인 차 시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총칭이라든가 다른 쪽은 많이 가는데 상해 쪽은 그렇게 오기를 뭐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뭐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뭐 업체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이쪽에 보시면은 전시회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다라고 돼 있고요. 보면은 뭐 보이차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여러 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는 뭐 거의 이런 활동들에 참여는 하지 않고 부서만 둘러보는 식으로 다니는데요. 자, 잠깐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어떤 식인지요? 조금 전에 얘기한 항저우의 전람회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뭐 큰 회사들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나마 큰 회사라면은 이 노동지, 해만차창 정도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큰 회사들이 적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작은 작은 부서들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뭐 어디나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지만은 보이차를 주제로 한 회사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도 보이차, 이무 쪽의 회사고요. 그리고 뭐 봉황단총 같은 그런 회사들도 나와 있고요. 여기는 육보차네요. 육보차도 나왔고 뭐 흑차들은 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능운백코라 해가지고 광서 쪽에 녹차를 위주로 하고 또 홍차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도 나왔고 백차 쪽요. 백차 쪽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여기도 이제 백혼침, 여기 복정백차 이렇게 보이죠. 백차 쪽도 뭐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탄양공부, 복건성의 홍차죠. 3대 공봉차 중에 하나인 탄양공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광동 쪽에서 진피라 그러죠. 천피라고 하는 그 귤껍질 회사도 또 나왔네요. 귤껍질 말린 게 뭐가 비싸냐 하겠지만은 사실은 오래되면 상당히 비쌉니다. 뭐 차보다 더 비쌉니다. 사실은. 왜 마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시장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차 외에도 차 도구도 있죠. 자사오 쪽은 뭐 당연히 나오고요. 뭐 이런 큰 어떤 항아리라 해야 될까요? 이런 보관하는 통 뭐 그런 것도 보이고 물 끓이는 주전자 이런 것도 보이고 음, 경덕진 쪽에서도 나옵니다. 경덕진 쪽에서도 올해 아마 유행하는 게 이런 잔 안에다 그림을 그리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되게 멋있습니다. 가격은 싸지 않습니다. 이게 다 손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하나를 제가 누구 아시는 분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전통적으로 이런 화려한 무늬를 가진 어떤 경덕진 자기들도 많이 보이고요. 또 약간 그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그런 잔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경덕진 쪽에서도 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본풍이죠. 대만적이면서도 일본풍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이제 경덕진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좀 만들어내는 새롭게 시도를 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가격도 높게 받기도 하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몇 개 구매를 해놨습니다. 좀 새로운 느낌이죠. 그리고 향꽂인데요. 또 익살스럽게 또 용 같은 거북이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다 하라 그러죠. 여러 가지 차 도구들도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오래된 나무들의 껍질 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가격 싸지 않습니다. 한 우리 돈으로 한 몇만 원 정도 뭐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뭐 노력이나 아니면은 뭐 재료비에 비하면은 비싸다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한번 어 시골에 간다면은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 볼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 테이블이나 자 탁자 아니면 자실 공간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나오는데요. 요새 좀 유행하는 것들이 오래된 목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옷을 판매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뭐 국제 차박람회이긴 한데 뭐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베트남에서 그 치명 회사가 나왔네요. 뭐 기남 치명이라 그러는데 저는 뭐 치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는 이게 진짜다 아니다 뭐 괜찮다 아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판단할 능력도 없고 또 사실은 관심도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 가지 공예품 아니면 예술품들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귀주 쪽에서 만드는 옥 조각입니다. 이런 이제 컬러 색깔들이 전부 다 천연적이라는 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상황들이죠. 그 색깔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식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한 얼굴 정도 크기일까요? 그런데도 이 가격 자체는 우리 돈으로 한다면 한 1,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왜 비싼 가격을 받냐면은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구름 같은 그런 모양 보이세요? 산 위에 있는 구름 모양. 뭐 이런 붉은색들은 당연히 천연적인 색깔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멀리 먼 산 같은 그런 느낌. 거기에 또 탑을 이렇게 조각해서 아주 조화롭게 만든 그런 식인 거죠. 이런 천연적인 어떤 색감을 이용해서 또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주성에서 나오는 그 불교의 성지인 범정산에서 캐낸, 자포옥석이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은 뭐 캘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아마 자연보호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캘 수 없는데, 이분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이 비싼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차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비해서 차 생산량이 한 7%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총량으로 본다면은 거의 300만 톤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는 또 그에 맞춰서 차에 관련되는 시장도 계속 따라서 커지겠죠. 발전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차 전용으로 마시는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이 물이 나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중국이 물이 나쁜 부분도 있죠. 뭐 황하유역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는 물이 나쁘죠. 황토물이고 그러는데 또 여기는 중국은 또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기 때문에 또 좋은 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차가 나오는 지역들은 또 주로 좋은 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나라 때 유구 선생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떤 물이 찬물로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놨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물인데요. 이거는 천하제일천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본다면은 여산, 루산이죠. 여산의 도화원이라는 곳이다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강서성의 구강시라는 곳에 이제 여산이라는 산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 보면은 공념천하제일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어디냐면요. 제 책 98페이지 보시면은 여산 업무편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몇 마디를 적어놨는데요. 여산에는 강왕곡, 공념천이 있는데 당나라 때 유구가 이 건물로 차를 우리고 나서 다경의 천하제일이라고 기술한 곳이다. 제가 그때는 가보진 않았거든요. 뭐 지금도 안 가봤고요. 높은 산의 산수이니 경도는 상당히 낮을 것이고 물맛은 달달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강항곡의 공념천. 어디냐면은 이게 폭포가 있잖아요. 이 폭포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팔고 있는 건물은 이 물은 아니고요. 이 물 주변에 있는 그 수원지에서 이렇게 생산한 물이다.
그 얘기죠. 여기는 뭐 나중에 한번 제가 꼭 가서 TDS를 한번 재봐야 되겠지만, 뭐 재보지 않더라도 TDS가 낮게 나올 거라는 거는 뻔한 얘기죠. 자, 다행히 제가 이제 이물을 만났으니까 저는 또 TDS를 재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재봤습니다. 18ppm이 나오네요. 상당히 낮죠, 그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찬물로서 적당한 또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물들은 45ppm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다. TDS로 본다면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 뭐 그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중립적인 물을 원한다면은 차 맛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물을 쓰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잖아요. 뭐 그런 주장들이 잘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차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그런 차들을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봤던 노동지의 이제 해만차업 노동지라는 브랜드의 노반장 차인데요. 100g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비싸니까 크게 만들 수가 없겠죠.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해만차창의 노동지에서 유명한 사실은 그 추병현 선생이 계신다는 거고 그분은 그 숙차를 처음 악태 발효할 때 이제 개발에 관여하신 그런 분이고요. 나름대로 보이차 업계에서는 명망이 높으신 분이고 그분의 특기가 이제 병배거든요. 병배를 해서 맛있는 차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런 큰 업체들도 지금은 그 고수차, 그 다음에 순료차들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이름을 적을 필요도 없고 그분의 어떤 병배 기술을 갖다 적을 필요도 없죠. 약간 이제 그 포커스가 좀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흑차 중에서 또 최근에 많이 보이는 안차가 있습니다. 뭐 일부 한국에서는 유관차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데요. 그 유관차라는 이름 자체는 아마 광동 쪽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는 주로 유관차라 불리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불리는 이름은 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지역은 우리가 기문홍차로 잘 알려져 있는 그 기문현, 안희성의 기문현에서 나오고요. 자, 이번에 참여한 업체는 그쪽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비물질 문화전성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인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가르침도 받고 했는데요. 안창이 이렇게 대나무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조립대 같은 이런 걸로 이제 쌓여져 있는 그런 식인데요. 뭐 포장이 뭐 엉성하다 보면 엉성합니다. 뭐 밀폐도 잘 안 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가져와서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자, 요 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뭐 야생차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야생이 아니라 군체종, 오래된 그 지역의 재래 품종의 차를 가지고 만들었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등급을 특공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만든 특공.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야생 또는 뭐 재래종으로 만든 어떤 공첨. 요것보다 낮은 단계입니다. 공첨은 특공보다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차를 다 안 만들었죠. 지금 뭐 차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아직은 올해 차를 출시할 그런 단계는 다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오래된 차를 우려 주셨는데 뭐 오래된 차는 다 맛있습니다. 보관이 잘 되어 있다면 다 맛있고요. 자, 안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귀문현에서 생산되는 거고요. 한 30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1725년에 생산이 시작됐다 그러고 이쪽 그 1950년경에는 아마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명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한 30년 정도부터 다시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차는 악태 공정이 없습니다. 악태 공정이 없기 때문에 흑차로 굳이 분류를 은밀하게 한다면 분류가 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오래 두면서 또 차당 산화를 거치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마시기 때문에 또 뭐 흑차라고 뭐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뭐 너무 따질 필요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실 때 여기 조립대 있죠. 요 조립대를 조금 이렇게 떼서 넣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맛하고 같이 이렇게 향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먹어봤는데
뭐 그냥 차를 마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혹시나 안차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렇게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차 이제 가장 특징이 이거죠. 10월 8일 또는 10월 9일이 한로라는 절기인데요. 그때 이제 찬이슬이 내린다는 거죠. 그때 밤새 이슬 마치기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공정의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뭐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악퇴와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룻밤을 마치기도 하고 또 이틀밤을 마치기도 하는 거죠. 자, 등급은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특공이라고 얘기하고 또 공첨, 그 다음에 모첨, 1급, 2급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모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모차를 만드는 데는 보시면은 여기에 그 악태라는 공정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녹차 만드는 과정과 동일하죠. 설정을 해서 건조를 하는, 이념에서 건조를 하는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로 가까이 되면은 이제 선별을 하고 또 살짝 건조를 시킨 다음에 밤새 이렇게 밤새 이렇게 이슬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슬이 양이 많다면은 하룻밤만, 또 이슬 양이 적다면은 이틀밤을 마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노곤노곤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로 쪄서 이런 용기에 담아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포장한 상태에서 건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도균 모첨이었습니다. 도균 모첨은 뭐 대부분의 중국 10대 명차를 얘기할 때 꼭 들어가는 차입니다. 귀주성에서 나오는 차죠. 근데 뭐 도균 모첨 자체를 제가 마셔보고 좀 감동적이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마셔보자 했는데 뭐 애석하게도 많은 업체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나왔는데 제가 고른 업체에서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감동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뭐그 감동은 다음 기회로 아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죠. 보기는 참 좋죠, 그죠? 아주 멋진 모양입니다. 자, 도균 모첨이 나오는 그 귀주성에서 또 홍차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도균 홍, 뭐 도균 홍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쪽에서도 마셔본 바로는 뭐 그렇게 크게 감흥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엽이면 아마도 1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특급이나 또 잘 만든 걸 마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그쪽 차가 안 좋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보다는 아직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주 쪽은 아마 제가 일 때문에라도 가볼 직접 방문할 일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러보다 보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차도 보입니다. 보증 황금차라는 차인데요. 이 차는 여기 적혀 있듯이 1량의 황금과 1량의 차의 가치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차는 안화흑차로 유명한 그 호남성에서 나오는 그 녹차인데요. 이 차 유래를 보면은 명나라 때 어떤 관리와 또 군대가 그 지역을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뭐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먹고 나왔다. 그래서 상으로 황금 1량을 줬다. 그 얘기고 그리고 또 공품으로도 지정이 되었다. 뭐 그 얘기고요. 그래서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차죠. 자, 차 모양은 뭐 참 이쁩니다. 그리고 맛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어느 지역이나 또 홍차를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녹차지만은 또 홍차를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고시운무라는 차가 있길래 이 뭔 차야? 뭐 못 들어본 차네. 가봤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신양 모첨의 신양 모첨이고요. 신양 모첨인데 이제 고시현이라는 그 이제 작은 현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또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인데요. 신양 모첨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차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그 만드는 공정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니까는 살청을 하는 방법 자체를 그 마이크로웨이브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설비를 써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설정과 달리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하면은 설정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로웨이브로 한다면은 더 좋을까, 뭐 더 안 좋을까?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굳이 꼭 좋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일정 정도 가열이 되면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반응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양모춤 예쁘죠. 맛은 뭐 당연히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년 금산홍, 이름 좋네. 이 차가 무슨 차지?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우리가 고차수는 운남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고차수는 사천성에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차나무의 비조. 비조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시조라는 얘기죠. 뭐 그런 나무다, 시조나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한 뭐 2000년도 넘었다, 3000년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바이두나 이런 다른 데 찾아보니까 한 130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 보이고요. 이 나무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가 바이두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화질이 좋지는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차나무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다른 각도에서 봐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색한 일이죠. 한 13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 같이 이렇게 뭐 오래된 나무도 있겠지만 이게도 고수들이 많이 있고요. 보면은 그런 데에서 딴 고수로 만든 홍차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직접 맛을 봤는데요. 맛은 또 그렇게 잘 만든 차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포장을 하고 작게 포장을 하고 또 아주 비싸게 파는 뭐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마케팅적으로는 뭐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맛이 아마 잘 뒷받침이 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외 표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고요. 아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안화흑차 쪽으로 왔습니다. 안화흑차 쪽은 뭐 매년 많은 회사들이 나오는데요. 이번엔 제가 한 군데 그 고마 이계촌이라는 곳에서 나왔길래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고마 이계촌에서 나오는 차들은 어떤가? 여기는 한 해발이 한 800m 정도 되는가 봅니다. 이 고마 이계촌은 어떤 시기냐면은 아마도 예를 돕기에 말씀드린다면은 보이차에서 어떤 빙도 아니면 노반장 뭐 같은 그런 아주 그 정통 지역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맛은 어떤지 제가 뭐 또 아직은 가보지 못했기도 했고 또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제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네들 다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요. 먼저 한번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화학차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1급 원료로 만든 게 우리가 천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더 엄청나게 비싸지고 뭐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반장식으로 아까 고마 이계촌에서 나온 그런 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팍팍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원료로 만든 심양차죠. 심양차. 마침 아나 홍모차에 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제가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1급의 원료는 어떤지, 2급의 원료는 어떤지, 3급의 원료는 어떤지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명확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량차를 만들 때는 뭐 2, 3급 원료를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2급 위주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어떤 천첨 같은 경우에는 1급 원료 위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기죠. 과연 1급 원료로 만드는 차라면은 맛이 어떨까? 이 흑모차 자체의 맛은 어떨까? 마침 이제 거기에 계신 분이 우려져가지고 맛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마 이계촌의 이제 1급 원료는 거죠. 제가 맛을 봤는데 솔직히 기대는 안 했죠. 왜냐면은 뭐 아나 흑모차 만드는 방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정교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칠성조라 해가지고 약간 연기 냄새를 좀 씌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사실은 이런 흑모차 1급 원료를 올해 만든 흑모차 1급 원료를 직접 맛본 거는 처음입니다. 저는. 근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연기 냄새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어떤 함유 물질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상당히 풍부한 맛이 나고요. 이 차를 오래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둔다면은 상당히 맛있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아나흑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자 하시고요. 아직은 제 중국 명차 연구소라는 블로그에서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흑차 쪽을 가시면은 제가 아나흑차 총정리라 해가지고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어떤 천첨 등급이 뭔지, 그 다음에 화전, 흑전, 그 다음에 전량자 그런 것들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흑차 쪽으로 뭐 경량 복전차라든가 육보차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적어놓았으니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봉황단총 아까 좀 봤죠, 그죠? 많이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야셔샹이라든가 압시향, 그죠? 밀란향이라든가 뭐 그쪽 발선, 그다음에 그쪽에서 홍차도 만드네요. 뭐 이런 차들의 차들도 보이고요. 뭐 직접 마셔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봉황단총은 뭐 그렇게 제가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커피도 좀 나왔더라고요. 뭐 루아 커피. 뭐 저는 당연히 커피는 그게 거의 관심이 없죠. 참고로 그냥 이런 게 나왔다 정도 마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화 꽃도 나왔습니다. 국화는 중국에서는 차로 많이 마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강서성의 무원이라는 곳, 아주 이제 아름다운 고장으로 이름이 높은데요. 거기서 나온 차인데요. 아주 노란색을 잘 띠고 있는 그런 국화도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까지 제가 특징적으로 본 올해 차 박람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상해에서 차쟁이 진재형이었습니다.